올림포스 독서 미술인 듯한 경제 지문이네요. 앞부분은 쉬워, 그죠? 앞부분은 뭐 크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근대 사회에서 미술 활동은 후원 제도에서 벗어나 시장 제도로 변했다. 그래서 정근대에는 후원이었대요. 그래서 누가 힘이 셌다? 후원자들의 힘이 셌다. 그냥 여기서는 후원자가 미술가들보다 힘이 셌다 정도로만 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고요. 근대 사회가 탄생하자 미술 활동의 기반은 시장 제도로 변했다. 근대부터 바뀌었대요. 그래서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지위 격차가 해소되었다. 그 다음 시장 제도는 후원자의 구속에서 해방시켰으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지예술을 선택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도 벌이게 됐다. 쭉 보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미술시장 유행을 쫓아 작품을 제작하는 미술가가 많은 소득을 올렸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대 미술시장의 미술품은 본래적 가치인 예술적 가치 외에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도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돈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끼치고 경제적 가치라는 거는 가격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싼 미술품. 문화 자본을 보유한 전문가들은 예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양자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니다. 이런 거는 문제 내기 좋네요. 경제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즉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해서 꼭 경제적 가치, 더 쉽게 말하면 가격이야. 항상 그런 건 아니래요. 하지만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시장에서 제품 가치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가 결정하고 부자 시장에서의 제품 가치는 돈과 자산이 많은 소수의 부자가 결정한다. 경제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괴리,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가 높으면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차이는 대중시장에서 크게 발생하고 부자 시장에서는 수렴 현상, 둘이 비슷해진다는 거야. 이 비례 관계가. 수렴, 모인다는 거니까. 부자 시장은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요. 부자 시장은 예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비슷하게 가는데 대중시장은 차이가 크다. 음반시장 같은 대량 생산된 대중시장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지만 미술시장처럼 부자시장은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그 전까지는 쉬운 내용이고. 이처럼 미술 작품은 예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종합되어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때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일반 재화, 일반 물건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다. 일반적으로 재화,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고 수요는 사려는 거니까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미술품의 경우도 가격과 수요는 반대로 움직인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걸 수요 곡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관심을 보인 사람이 6명인데 2,500만원까지 살 사람은 1명, 2천만원 1명, 1,000만원 2명, 500만원 2명. 이때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줄어들며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므로 이게 일반적인 재화랑 같죠? 비쌀수록 적게 산다고. 수요 곡선은 일반 재화의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된다. 이건 이해되죠? 똑같잖아. 일반적인 수요랑 똑같아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동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을 가격 탄력성, 정의 체크합시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럼 가격분의 수요네요. 그죠? 가격분의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몇 퍼센트 변할 때 수요가 몇 퍼센트 변했는지 측정한다. 가격이 10% 올랐을 때 수요가 5%,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냐? 가격이 10%입니다. 올랐을 때 수요가 5%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상관없네요. 그래서 가격분의 수요, 수요 나누기 가격. 여기 시킨 대로 그냥 그대로 할게요. 5% 나누기 10%. 맞죠? 그래서 0.5다.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많이 변하면 그게 가격 탄력성이 큰 거지. 그럼 1보다 크겠지. 반대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구나. 1보다 크다면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변하면 이 말이잖아. 수요가 많이 변하면 아이폰이 뭐 싸지면 많이 살 거 아니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대체로 미술품은 가격 탄력성이 일반 재화보다는 작답니다. 미술 소비자들은 가격 변동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이유는 미술품이 이질적, 다른 특성을 지닌 재화다. 어떤 재화의 가격 탄력성은 그 재화의 경쟁 관계에 있는 대체재 이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재 이용 가능성이 낮은 재화는 가격 탄력성이 낮다. 대체재가 존재하면 내가 사려는 게 가격이 많이 올라. 그럼 이걸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죠. 뭘 사겠니? 대체재를 살 거 아니야. 근데 미술품 같은 경우는 그림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체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낮다.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격이 비싸진다고 덜 사고 싸진다고 덜 사고 그러지 않는다고. 모든 미술 작품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재화고 엄밀하게 말하면 소비재로서의 미술품은 대체재가 없다. 그러나 모든 미술품이 심미적 효용을 위한 소비재의 성격만 갖는 건 아니다. 특히 높은 가격의 미술품일수록 투자재, 우리와 다른 세계네요. 비싼 그림 같은 경우는 투자재로 쓰인대. 즉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산다고. 이걸 즐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이 1,000만 원인데 와 이거 나중에 이게 뭐 1억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구입을 한대. 투자재로서. 성격도 강하게 지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투자재로서의 미술품은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이라는 강력한 대체재가 존재한다.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미술품 안에서도 일반 미술품과 고가 미술품이야. 자, 대체재가 일반 미술품은 없어. 하지만 고가의 미술품이 있다고. 왜? 이거는 내가 그림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거야. 돈을 벌고 싶으면 꼭 그림의 투자가 아니라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되니까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 일반 미술품 대체재가 낮은데 고가 미술품 그럼 높아지겠지.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이번에 아까 수요 곡선 나왔죠? 이거 공급입니다. 일반 재화는요, 가격이 오르면 생산이 늘어나. 많이 팔아야지. 그러나 미술품은 하나하나가 이질적이면 유일무이한 성격을 가졌으므로 가격이 오른다고 똑같은 작품을 여러 개 생산해 팔지 못한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미술 시장에 4점의 작품이 공급되었다면 4작품 각각의 공급 곡선을 개별 공급 곡선이라 하고, 좀 이따 문제 보면 나와요. 4작품으로 구성된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을 시장 공급 곡선이라고 한다. 일반 재화의 개별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왜? 아까 뭐라 그랬어? 가격과 공급이 있으면 가격이 비쌀수록 공급은 많아진다고.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든다고요. 반대로 수요는 반대였죠. 가격과 수요가 있으면 수요는 줄어들어. 가격이 비쌀수록. 아닌데. 아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X축을 지금 수요로 내가 그렸으니까 뒤에 문제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가격이 낮을 때 수요가 많다는 거지. 가격이 높을 때는 수요가 적고.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돼요. 좀 이따 보면서 얘기합시다. 띄지만 미술품의 개별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된다. 수직이 된대.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변하지 않으니까. 한편 가격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손해가 되어 생산할 수 없는데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최저 가격을 생산 중단점인데 유보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림을 100만 원 미치면 재료값이 더 든다 이거야. 그럼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그걸 유보 가격이라 한대요. 개별 공급 곡선은 유보 가격 이상으로 형성된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친 시장 공급 곡선은 다른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결국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시장 공급 곡선의 의미가 일반 재화와 미술품은 다르다. 일반 재화는 개별 재화들이 동질적이니까 물건들이 다 똑같잖아. 시장 공급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똑같이 거래되지만 미술품은 각각 다른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별 작품들의 가격이 다 다르다. 근데 이거 문제 푸는데 별로 크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문제만 푸시면 돼요. 어차피 변형하는 수준일 테니까. 됐죠? 자, 1번 문제는 뭐 쉽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답만 빡 확인합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에 뭐니? 뛰어난 개성과 독창성이 있다고 많은 소득을 올리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쉬운 문제였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이 주문하는 애가 힘이 세다는 거야. 얘가 주문을 하고 그대로 그렸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 4번입니다. 초월적 주제보다 일상생활에 관심이 많았던 당시의 미술 수요자. 이거는 나중에 동등해졌을 때 얘기지. 동등해졌을 때 얘기. 자, 3번에서 이제 계산이 안 돼서 힘들었을 거 아니야. 자, 양심 고백할게요. 나도 이거 계산이 너무 안 되더라. 바본가 봐. 부끄러워. 자, 어쨌든 우리 아까 봤던 게 뭐니? 수요 나누기 가격이었죠. 수요 나누기 가격. 수요 나누기 가격. 그 다음에 그것도 알아야 된다. 500만 원까지가 2명, 1000만 원까지가 2명, 2000 하나, 2500 하나. 1000만 원까지 2명, 2000까지 1명, 2500까지 1명. 그래서 둘, 넷, 6명 됐네요. 그래서 이 수요 나누기 가격, 근데 이게 퍼센트 기준이었거든. 이거 식만 세워서 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500에서 1000만 원이 되면요. 500만 원일 때, 이것도 바보같이 2명 하면 안 돼요. 500만 원일 때 구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까지잖아, 까지. 나는 500까지 쓰겠어, 1000까지 쓰겠어, 2500까지 쓰겠어, 2500까지 쓰겠어 하는 사람은 500일 때 사, 안 사? 당연히 사죠. 그러면 500에서 1000이 되면 6명에서 1000만 원이 되면 여기 500이 2명이 빠지니까 4명이 되는 거지. 됐니? 2명 줄었잖아요. 3분의 1이 줄었잖아. 3분의 1. 0.33 그러면 33%죠. 수요가 33%. 안 되냐? 6분의 4라고. 6분의 4. 3분의 2. 그럼 아니지. 6분의 4라고 하면 안 되죠. 2명이 준 거니까 6분의 2죠. 쏘리. 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나누기 가격은 500에서 1000이 됐으면 어떻게 된 거야? 2배가 됐잖아. 그럼 100%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0.33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나머지 다 해봐요. 1000에서 2000만 원 되면 1000만 원일 때 살려는 사람은 4명, 그죠? 2000만 원일 때 살 수 있는 사람 2명.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4명 중에 2명이니까 50%잖아.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되면 가격은 역시 100%. 그래서 0.5.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 보면 답 1번 됩니다. 해보세요. 4번 문제는 안 어렵고. 자, 5번. 얘만 하면 되잖아. 사실 얘 때문에 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게 그래프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프가 좀 직관적으로 안 와닿으면 조금 어려운 거야. 그래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프만. 지금 보시면 아까 그 표랑 똑같습니다. 항상 X축, Y축 보라 그랬죠? 그럼 이건 수요, 얘가 공급인데 가격이 2,500만 원일 때, 가격이 2,500만 원일 때 수요 살려는 사람은 여기 한 명인 거야. 2천만 원일 때 역시 한 명인 거야. 1000만 원일 때요. 1000만 원일 때는 얘도 사고 얘도 사는 거야. 얘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죠? 1000 얼마 정도까지 낼 마음이 있는 애인 거야. 그럼 아까랑 똑같죠? 2천만 원, 2,500 한 명, 2,000 한 명, 1000만 원 두 명, 500일 때도 마찬가지 가보면 얘도 사고 얘도 사겠지. 최대치. 얘도 최대치가 뭐 600, 700 정도 되겠네. 그리고 두 명 이런 식으로. 그래프만 읽어내면 돼요. 다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작품 1은 얼마에 팔겠다는 거야? 800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800만 원. 작품 2는요. 1,500만 원에 팔겠다는 거야. 작품 3은 S일 때는 1,800만 원이고 S2일 때는 2천만 원에 팔겠다는 거고, 작품 4는 S1일 때는 2천만 원에 팔고 S2랑 S일 때는 2,500만 원에 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나의 S에서, 나 S죠, 얘죠, 빨간 거 S에서 작품 4와 작품 2의 유보 가격 차이, 최저가라 그랬죠. 작품 4는 얼마야? S니까 여기잖아. 2,500이죠. 작품 2는요. 1,500이잖아. 그러면 1,000이네. 작품 1의 유보 가격은 800이네. 그럼 크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S에서 S2로 변하면 이렇게 내려간대요. 가의 상황에서 이 상황이 그대로라고 봤을 때 작품 3에 지불 의사가 있는 사람. 자, S일 때는 작품 3을 살려는 사람이 얼마까지 살 수 있어? 1,800. 그죠? 1,800이에요. 1,800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은 2천만 원까지 쓰겠다고 한 얘랑 얘 두 명이잖아. 그죠? 그럼 S2일 때는 작품 3의 가격이 2천만 원이거든. 역시 2천만 원 쓸 수 있는 거는 2천만 원, 2,500만 원 두 명. 그럼 반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다. 이렇게 하는 거야. 3번까지만 볼게요. 나에서 S가 S1으로 변하는데 이번에 S가 S1으로 바뀝니다. 가의 상황에서 작품 4의 지불 의사가 있는 상황. 작품 4는 이때는 2,500만 원이었어. 그죠? S일 때는 2,500만 원이었어. 그럼 한 명밖에 못 사는 거죠. 근데 S1이 되면 2천만 원이니까 두 명 살 수 있네. 그럼 두 배로 늘겠네. 맞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프 해석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앞에 문제는 나누기가 안 돼서 그런 거고. 그것만 한번 보시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하세요.